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코딩 공부하면 망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유형입니다. 목표 없이 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코딩을 배우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배운 게 유니티를 배웠고, 그리고 게임을 했을 때 사용자가 게임 플레이한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DB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백엔드를 배우고 뭐 DB도 써야 되니까 SQL도 배우고 그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때 목표도 없이 그냥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를 들어 뭐 웹 개발 쪽을 배웠다. 근데 그랬는데 한 3개월 배우고 나니까 내가 만들고 싶었던 게 게임이었던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때 또 어떻게 되냐? 내가 3개월 동안 열심히 쭉 배운 이 지식들이 버리기가 아까워요. 이게 매몰 비용이 있다 하잖아요. 매몰 비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배웠던 지식들을 버리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또 더 배워가요. 그러면서 한 이때쯤 돼가지고 아, 코딩 재미없다 하고 접거나, 아니면 이때 돼서야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거, 예를 들어 게임이라고 칠게요. 게임 제작에 필요한 스킬들을 이때서야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사실 이 위에서 했던 이만큼의 시간이 아깝잖아요. 물론 나중에 도움이 다 되겠지만, 웹개발 지식이 게임 만들 때 도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효율이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배우는 게 베스트란 거죠. 그래서 1번은 목표 없이 일단 배우기. 이거 진짜 안 좋습니다. 그리고 2번 제일 안 좋은 거 뭐냐? 책 1페이지부터 끝까지 읽기. 이거 하면은 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책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자바스크립트 책이 있다. 이게 1페이지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 때 필요한 지식 이상으로 책에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 여기 있고 목표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도달을 해야 돼요. 물론 일자로 가진 않겠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목표에 도달, 이렇게 해서 가요.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이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지식들을 순서대로 잘 배웠다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배웠다는 것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칠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만들고 싶은데 책을 1쪽부터 끝까지 다 배우고 있어요. 달달달. 그럼 어떻게 가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네모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식은 요건데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체득하다 보면은 이만큼 필요 없는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포기하죠. 나는 지금 간단하게 내가 내 홈페이지 만들고 싶은데 뭐 이상한, 자꾸 이상한 거 막 이론 배우고 있으니까 쓰지도 않는 거, 이 과정에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아, 코딩이라는 게 이렇게 재미없나? 내가 만들고 싶은 건 간단한 건데 이런 걸 배우고 있으니까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2번은 책 1쪽부터 끝까지 배우지 말기. 그리고 3번은 이번에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보통 책으로 공부할 때 주로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피드백 루프 길게 가져가기. 이거 금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딱 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코드가 이제 이게 한 페이지가 이만큼 있고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쭉 있고 보통 코드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죠. 근데 이게 한 50줄이라 칠게요. 이걸 보통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냐면요. 1번 라인부터 50번 라인까지 쭉 쳐요. 그리고 저장하고 실행을 해요. 그럼 에러가 겁나 많이 나요. 이 상태에서 에러를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 뭐가 어려워. 그래서 막 여기가 문제인가? 여기 통으로 막 날려보고 그랬더니 막 새로운 에러가 또 생겨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에러가 아닌가 봐. 다시 복구를 하고 아, 여기가 이런가? 여기를 막 지워요. 그랬더니 또 에러가 또 생겨요. 그랬더니 이거 또 살려요. 아, 뭐가 에러지? 그러면서 무한 에러 지옥에 빠져요. 이게 나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실험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에러를 찾는 과정이 실험적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러를 봤을 때 아, 원인이 이거겠구나 생각을 하고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데, 에러를 찾는 과정이 찍기가 되는 거예요. 찍기. 아, 이건가 보다. 이거 지워봐. 지우고 저장 실행. 안 되네. 다시 되돌려. 여긴가? 지우고 저장 실행. 이런 식으로 실험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버릇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실무 가서도 이렇게 일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빠따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안 좋은 것 두 번째 뭐냐면은 결과물을 빨리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지우고 코드가 50줄짜리를 쳤을 때 1번, 2번, 3번까지 하고 저장을 해요. 근데 에러가 났어. 그러면은 훨씬 에러도 수도 적을 거고 코드가 3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가는데 더 쉬울 거란 말이죠. 왜냐면은 몇 번 라인이 잘못됐는지 분석하기 더 쉬울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 라인 고치면서 에러를 해결하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아, 그럼 다음 기능 만들어 봐야겠다. 기능을 잘게 쪼개가지고 한 방에 만드는 게 아니고 또 6번 라인까지 코딩을 해요. 또 에러가 났어요. 그럼 또 수정을 해요. 아, 여기였나 보구나. 이거 딱 지우고 아, 그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였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쳤어요.
그리고 또 추가를 해요. 7번 라인, 8번 라인, 9번 라인. 이번에 에러 없이 잘 돌아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내가 방금 추가한 코드가 어떤 변화를 가했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딩을 배운다는 건 뭐냐면은 이 코드 한 줄 한 줄 내가 어떤 임팩트를 주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대충 복붙해서 완성이 됐네 이렇게 끝나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알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번 라인부터 50번 라인까지 치고 실행하고 이런 패턴이 아니고 방금 만든 것처럼 작은 부분 이렇게 부분을 쪼개서 1번부터 3번 라인, 4번부터 6번, 7번부터 9번 이렇게 쪼개서 만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2번 제가 알아서 요약하시고요. 2번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1번부터 50번까지 한 방에 하고 저장하면은 이게 제가 아까 3번 소개하면서 책으로 공부할 때 이 실수를 많이 한다 했잖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책이 보통 예시 코드가 나오면은 그 예시 코드 전체가 딱 던져지고 이 예시 코드가 잘 돌아간 모습만 보통 몇 장 스크린샷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책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사실 코딩 공부하기 그렇게 유리한 환경은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 피드백 루프를 짧게 어떻게 만드냐? 동영상 기반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물론 그 강의가 어떤 퀄리티로 만들어졌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이게 동영상의 타임라인이라 칠게요. 이게 0초고 이게 끝이에요. 이 중간중간에 강사가 저장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완성된 화면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도 저장을 하고 여기서 어떻게 완성됐는지 네모에서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겼고 또 이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완성됐는지 네모에서 동그라미가 생기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생기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치면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고 저 부분을 추가를 하면은 어떤 부분이 결과물에서 이렇게 바뀌는지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확실히 책보다는 동영상이 더 유리하잖아요. 왜냐면 중간 과정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사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강의를 찾으셔서 들으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책 vs 영상 하면은 보통 영상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걸 어떻게 고치냐. 그냥 프로젝트 기반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그림을 예시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이 네모예요. 그럼 이 네모를 만들기 위한 지식들을 골라서 들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똥피하기다. 그럼 똥피하기 만드는 법을 검색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일단 작게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똥피하기를 만든다. 그럼 일단 웹브라우저에 똥피하기 배경을 하나 그려볼까? 똥피하기 게임이라 하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이 배경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부터 그려보자. 그럼 그거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럼 검색을 하는 거죠. 웹에서 배경 그리는 법. 그래서 일단 배경 만들어요. 그렸네. 두 번째, 그럼 이제 뭘 만들어야 되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캐릭터 만들기. 여기다가 쫄라맨 하나 세우면 되겠다. 캐릭터 그리는 법. 그 다음에 이제 똥이 내려야 되네. 똥 그리는 법. 물론 뭐 똥이라 해봤자 이미지겠죠. 아무튼 이미지 그리는 법. 대충 이게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이만큼 완성을 했어요. 그게 이 왼쪽에 있는 짤로 비유하면은 이만큼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배우고 똥피하기를 만들고 싶은데 책으로 공부하고 있다? 그럼 겁나 달려가지고 이만큼 온 겁니다. 앞으로 얼만큼 남았냐? 이만큼 남았죠. 자, 이어서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 상태면은 똥도 안 움직이고 캐릭터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캐릭터 움직이는 법 검색해요. 그랬더니 WASD로 캐릭터가 움직여지네. 막 이 쫄라맨이 막 움직여져요.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다음 똥 내려오는 법, 이미지 내려오는 법. 이거 이미지 내려오는 법 검색해요. 벌써 뭐 어느 정도 얼추 완성이 됐네. 근데 문제가 뭐다? 똥을 캐릭터가 맞아도 죽질 않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충돌 검사하는 법, 이거 충돌이거든요. 똥이라는 오브젝트랑 쫄라맨이라는 오브젝트가 충돌이 됐을 때 그거 감지하는 거 검색해요. 이거 만들면 벌써 완성됐어요. 어떻게 됐다?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벌써 이만큼 해서 완성이 됐는데 책으로 공부한 사람은 일쪽부터 공부한 사람은 이렇게 돌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하시면 된다.